안녕하세요. 아tom아빠 송대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강좌의 형태는 하나의 아이템, 챕터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뼈대를 잡아가며 설명드리고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깊이 있게 파고들면 애초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구독하시면 어느 순간에 본인만이 알아서 하는 편집 방식이 정립될 겁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진 편집 영상은 인비저블 에디팅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편집이란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속적인 컷의 연결이 전혀 편집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편집을 말합니다.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린 에디팅 온 액션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컷의 흐름과 호흡에 무리가 없어야 인비저블 에디팅과 더불어 스무스 에디팅이 됩니다. 컷의 흐름과 호흡은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컷이 적당한 길이로 이어져 몰입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호흡은 의도적인 짧은 길이의 컷 연결로 긴장감과 긴박한 상황을, 적당한 길이의 연결로 안정감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2초, 3초는 정말 빠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편집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상은 사진 같은 한 장 한 장의 스틸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가며 움직이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한 장 한 장의 스틸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1초 분량은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또는 그 이상 프레임의 연결로 동영상이 됩니다. 1초에 24, 30, 60프레임 외에 괄호 안에 보여지는 수치는 드랍 프레임으로 오디오, 비디오의 정확한 싱크를 맞추기 위한 보다 명확한 프레임 수치를 나타냅니다. 영상 편집에서는 이 한 프레임, 두 프레임을 더하고 빼는 것에 따라 굉장한 차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뷰어창과 이벤트 뷰어창 아래에 있는 타임 코드는 플레이되는 영상의 시, 분, 초,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프레임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28에서 29, 그 다음에 5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초에서도 역시 28, 29 다음에 6초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봤을 때 프레임이 30초 단위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 더 정확하게는 드랍 프레임으로 29.9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임 코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타임 코드 부분을 클릭하시고 파란색으로 표시됐을 때 6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초 부분에 타임 코드가 있는 위치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마이너스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2초 전후로 4초 타임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타임 코드를 통한 서치도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타임 코드의 위치를 알고 있거나 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먼저 영상의 사이즈, 크기, 로테이션, 회전, 그리고 포지션, 위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트랜스폼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사이즈와 위치 조정에 대한 제어를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항목과 디테일한 제어를 위한 인스펙터 창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제어 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Show in Workspace에서 이벤트 뷰어 창을 보지 않고요. 윈도우에 다시 Show in Workspace에서
인스펙터 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씩 조정을 해서 좀 더 큰 창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폼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트랜스폼 외에 크롭과 디스톨트 부분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우선 트랜스폼을 보게 되면은 클릭했을 때 파란 부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각 영상의 사각 모서리와 중앙 그리고 면의 중앙에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의 한 면을 잡아서 쭉 가운데로 집중시키면 사이즈가 작아졌죠. 이 작아진 것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은 바로 인스펙터 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 100%였던 스케일이 현재 40%로 정확한 수치로 제어하고자 하면은 5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전 100% 사이즈에서 50%로 작아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포인트를 잡고서 좌측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X축 좌표가 제로인 상태에서 지금 X축이 마이너스 297로 바뀌게 됐고요. 먼저 배웠던 언두를 통해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커맨드 Z 언두를 하게 되면은 다시 제로 포인트 중앙에 위치한 X축, Y축 중앙에 제로 포인트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펙터 창은 트랜스폼에서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영역을 수치로 보여지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핸들을 잡아서 돌리게 되면은 로테이션이 됩니다. 기존에 제로였었던 포인트에서 현재 마이너스 61.9포인트 정확하게 전체 360 중에 반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8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위치에서 위아래가 뒤바뀐 반바퀴가 돌아간 180도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제로를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우측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 부분 바로 리셋 부분인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원래 사이즈대로 그러니까 포지션 00와 스케일이 100%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클럽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포인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줬었던 사이즈의 변화가 아닌 잘라내는 크롭은 어떤 영역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럽을 통해서 클럽을 show를 체크해서 보게 되면은요, 현재 left와 버튼 부분이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undo를 해서 이전 상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커맨드 Z를 해서 undo 하겠습니다. 커맨드 Z를 하면은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전부 다 포인트는 제로입니다. 레프트 부분을 크롭 시키면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게 되면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리고 버튼 아래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크롭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톨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스톨트는 왜곡이죠. 왜곡으로 디스톨트도 show를 클릭해서 버튼 레프트, 버튼 라이트, 탑 라이트, 탑 레프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곡이라고 했죠. 정상적인 사각의 포인트를 가진 부분에서 이렇게 왜곡되어서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톨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왜곡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의 포인트를 잡아서 사각인 형태에서 다른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전체 리셋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리셋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제어하는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번 8회차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9회차에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